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는데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촬영을 한 주 정도는 건너뛰었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월 지금 중순이 넘어갔는데 여전히 춥죠. 다들 가스 가격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장기적으로 언제쯤 해소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소비 이런 말들 하는데 사실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11월 달 우리나라 가스 도입 단가가 MMBTU당 24.2불이고요. 그리고 12월 달이 24.1불입니다. 그리고 1월 달이 중요하겠죠. 1월 달 안 빠졌습니다. 24.9불짜리가 들어왔습니다. 통상 수입하고 그리고 저장고에 있다가 이제 소비되는 그 텀을 감안하게 되면 1월 달 도입가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2월 달 가격도 단가 기준으로는 낮아지기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량이겠죠. 아무래도 난방은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도시가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발표하는 도시가스 판매량 기준입니다. 22년 11월 달 같은 경우가요. 21년도 11월 달 대비 소비량은 마이너스 13.9%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21년도 11월 달에 전국 평균 기온이 8.3도, 그리고 22년 11월 달은 9.6도. 그러니까 약간 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달에 가스공사 판매량 기준 도시가스 소비량은 9.8%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이때 또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은 22년 12월 달, 그러니까 두 달 전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였었고요. 21년도 12월 같은 경우가 영상 1.9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3도 이상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영하권으로 갔으니까 난방 수요는 지난 12월 달에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23년도 1월 달에 가스 소비량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스 기준인데요. 마이너스 4.5% 감소했습니다. YOY로. 이때는 또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온도는 변화는 없어요. 23년도 1월 달 전국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0.6도 그리고 전년도가 영하 0.8도 비슷합니다.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소비량은 마이너스 4.5% 줄었어요. 그러니까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도시가스 소비량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7% 합산 기준입니다. 소비가 늘지 않았죠. 소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과소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조금 많이 억울하죠.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가스 소비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시기는 대략 3월부터입니다. 3월 달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1월 달 대비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을 썼다라고 하면은 3월 같은 경우가 한 66, 67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가스 가격, 가스비에 대한 부담은 일단 3월부터는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량이 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작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한 가스 가격 최근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의 따뜻한 날씨 덕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이 운이 좋았다. 또는 그거는 반대로 이제 러시아가 운이 되게 나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년도 유럽의 그 21년도 대비 천연가스 소비량은요.
마이너스 1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량으로 감안하게 되면 한 5천만 톤 정도가 일단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부분은 뭐 민간 소비 부분, 발전, 그리고 산업 소비 전부 다 합산해서 나타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으로 5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럽이 과거 러시아로부터 평균적으로 갖고 왔던 양이 연간 한 1억 1천만 톤 정도 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일단 소비 감소 부분으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G 수입, 그리고 다른 나라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PNG 수입 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이제 왜 더 많이 빠졌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1월 달 저도 이 지표값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도 연간으로 마이너스 12% 정도 소비가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 유럽 27개국 기준 천연가스 소비량은요. YOY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25%. 야,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가 말 그대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1억 톤 가까운 소비 감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1억 톤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과거 러시아로부터 PNG 도입량이 한 1억 1천만 톤 약간 넘는데 요거 거의 절반, 거의 대부분 메이크업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상황이 올 겨울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2024년 1월에도 또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 겨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뜻할 줄은 아무도 몰랐었던 것처럼 또 그 반대 현상 또는 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항상 대비는 워스트 케이스를 놓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빌드업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소비가 예상치 이상으로 급감했었던 부분이 유럽 전체 가스 재고 소비 소진율 자체를 현저히 떨궜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올해 9월, 10월 달까지 빌드업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된 상황의 가장 근간은 소비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적인 성격을 매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럽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LNG 저장 설비의 대략 70% 정도가 다 유럽 서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인, 영국, 터키, 프랑스 이 4개 나라가 유럽 전체 LNG 스토리지 캐파시티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재 LNG 스토리지 캐파시티의 FSRU, 이게 가장 빠르게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죠. 이거는 현재 전체 캐파의 13%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 유럽이 급하기 때문에 LNG 저장 설비를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24년도에 나오게 될 설비의 규모는 현재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보면은 1631만 톤 수준이고요. 이 1631만 톤 중에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FSRU의 비중은 36%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설비 FSRU 비중이 13%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FSRU가 빠르게 일단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건설 중인 설비가 1631만 톤 LNG 스토리지 기준으로 이 정도 되고 있고, 현재 계획 중인 몇 년, 한 25, 26년도까지 완공할 거야. 계획 중인 설비 규모는 8,688만 톤 정도 되고요. 이 8,688만 톤 중에서 FSRU 비중은 무려 56%나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전체 스토리지 캐파시티에서 FSRU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현재 계획된 설비들도 대략 한 26년 전으로 일단 완공이 될 텐데요. 현재 공사 중인 것과 계획 중인 설비를 합치게 되면 1억 톤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작년도 유럽의 소비량 감소 부분이 한 5천만 톤, 그 전에 전쟁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사왔던 양이 한 1억 1천만 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LNG 스토리지 캐퍼시티가 대략 한 1억 톤이 좀 넘는 수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25, 26년도 가게 되면 유럽은 러시아 없이도 LNG 수급에 있어서는 LNG를 조달받을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24년도까지는 공급 부족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액화 설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이 맞고요. 그리고 유럽이 저장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액화 설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은 다행히도 신증설 설비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액화 설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스토리지 캐패시티 완공 시점이 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26년도 가면은 러시아 없이도 유럽의 가스 밸런스는 공급 과잉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유럽의 소비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하에서 급격히 감소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계속 신재생 쪽으로의 빠른 이행 전환에 대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줄었던 소비를 또 급격히 올리고자 하는 정책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럽의 소비량 감소는 물론 1월달 같은 경우가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25% 이 상황이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LNG 스토리지 설비 그리고 액화 설비 향후 나올 것들 감안하게 되면 공급 부족 상황은 다 해소가 된다. 오히려 26년 이후에는 이 공급 과잉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도 조금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글로벌 액화 설비, 건설 중인 액화 설비의 규모가 러시아를 제외하고 25, 26년도에 1억 톤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것 기준입니다. 현재 계획된 피드 단계 프로젝트까지 감안하게 되면 거의 한 2억 6천만 톤이 28년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설비가 실제로 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26년도 이후에는 공급 부족이 아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드 단계 프로젝트의 78%가 북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다 미국이죠. 거의 대부분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거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러시아가 현재 과거 1, 2년 전에 계획했었던 북흑해 LNG 프로젝트를 계속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도 남아 있겠죠. 분명히 러시아도 살기 위해서는 진행했었던 북극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총캡하는 1억 톤이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정도까지만 실제 이행률을 보이고 러시아도 북극해 프로젝트를 뭐 중국이든 어디든 같이 JV로 또는 이란하고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공급 과잉이 올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당장은 아닙니다. 올해 다행히 너무나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가격이 좀 급락했고 유럽의 소비도 급감했고 그 덕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스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켰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뭐 기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내년까지도 약간 위험한 구간으로 계속 주의 깊게 우리가 상황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도입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제일 우리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일단 카타르하고 러시아 부분인데요. 1월 달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싼 국가들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팟 가격이 현재 가격에 적용되는 그 레깅 타임을 감안하게 되면 그래도 뭐 한 3월부터는 이것도 현재 가격 수준에 수렴에서 좀 빠질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도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따스한 봄이 빨리 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가 많이 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잘못한 거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